인간의 두 얼굴. 영국의 언론인 폴 존스는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지식인의 이중성을 파헤쳤다.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장자크 루소는 자기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고, 노동의 신성함을 주장한 카를 마르크스는 4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무임금으로 착취했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문학을 표방하면서도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실존주의의 휴머니즘이라고 설파한 장폴 사르트르는 여성을 남성보다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했다. 러시아의 분노 레프 톨스토이는 여성과의 교제를 죄악시하면서도 수시로 사창가를 드나들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센터의 피터 슈발츠 연구원은 저서 내 말을 따르라에서 미국의 좌파 지식인이라고 대부라고 불리는 노엄 촘스키를 비판했다. 촘스키가 자본주의를 거대한 재앙이라고 비난하면서 강연료와 인세 수입으로 호화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국방부를 미국의 암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국방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본어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단어가 있다. 혼내는 본심, 속마음이다.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표현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규범에 맞게 조율된 마음이다. 봉건적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의 칼에서 일본인의 이중성을 간파했는데 한마디로 탐욕적이면서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국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숭배하는 이중성이다. 화사하게 피어있는 국화꽃 속에 서슬퍼런 일본도가 숨겨있다는 말이다. 사자성어 가운데도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적지 않다. 표리부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품고 있다는 게 다르다는 뜻이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고밀복범은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음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소리장도는 웃는 마음 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 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누구나 두 얼굴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얼굴을 진짜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두 가지 동기로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려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이다. 인정 욕구는 먼저 대등 욕구에서 시작한다. 대등 욕구는 남과 대등하길 바라는 욕구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우월 욕구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월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즉 과시 욕구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지배 욕구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왔다. 그래서 헤겔은 상호인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남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서로서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고, 내가 존엄한 만큼 타인도 존엄하다. 그래서 인정욕구는 우월욕구가 아닌 대등욕구여야 한다. 명심보감에는 물이 귀 이천인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자신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다.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동화가 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말라깽이 소녀 모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겨 회색 일당의 대리벨 그린 작품이다. 싱어송라이터 짐 크로스는 만약 내가 시간을 병 속에 모아둘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닿을 때까지 하루하루 모으는 거야. 오롯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노래한다. 시간을 병 속에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에 저축할 수는 있다. 미국의 에드거 칸 교수가 창안한 타임뱅크에서 자신이 봉사한 시간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시간 앞에는 모든 가치를 지닌다. 진 웹스터의 서간체 소설 기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 주딘이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다. 벤자민처럼 거꾸로 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가치는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은 꽁꽁 동요매는 게 아니라 마음껏 활짝 펼치는 것이다.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말이다. 선과 악의 평범성.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혈통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프랑스로 피신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녀에 져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공개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소회를 덧붙였다. 여기서 그녀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히만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의 수용소 이송과 학살을 진두지휘한 나치 친위대 장교였다. 법정에서 자신은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고 진술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며 자신은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친절하고 선량한 인간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악의 평범성이다. 그의 반인류적인 행위가 타고난 악마적 기질 때문이 아니라 선악을 가리지 못하는 사고력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에바 포겔만이라는 학자는 저서 양심과 용기에서 선의 평범성을 이야기한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나치의 탄압으로 위험에 처한 유대인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모두 영웅심에 사로잡힌 사람도 희생정신을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한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평범성, 선의 평범성이다. 어쩌면 선이나 악 모두 평범한 건지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더 위대한 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위대한 악이 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에 공사가 되면 그 영향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임리히 법칙. 하임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종두, 득두, 인과응보. 모든 인간이 저지른 사소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일컫는 말이다.